여러분, 오늘은 한복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좀 어그로가 심할 거예요. 일단 이불 속으로. 자, 한복 논란. 중국의 어떤 일러스트 작가가 한복을 그렸더니 이거는 명나라 의상이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도 한복 코스튬을 내놨다가 중국 쪽에서 또 비판을 받고, 공지에다가 우리는 조국의 이익을 수호한다, 그리고 한국 쪽의 서버는 종료하는 이런 엔딩.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은 중국은 우리나라 고유해오신 한복까지 훔쳐가고 있는 거냐 이러는데, 일단 겉만 보기에는 중국이 나빠 보이긴 충분하네요. 일단 우리나라 측의 얘기는 한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심지어 중국에서 고려풍으로 유행을 하기도 했을 만큼 우리가 만들어낸 독자적인 옷이 틀림없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도 고려양이란 말이 있기는 하거든요. 중국 쪽에서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걸 볼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옷을 베낀 거지 우리가 명나라를 베낀 게 말이 안 된다. 자기들도 있는 건데 왜 고려풍이 유행을 하는 거냐? 우리가 베낀 거면 고려양이란 말이 왜 있냐? 일단 저는 이 한복이라는 옷에 대해서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한복이라는 말은 이름에 쓰여져 있는 그 말에서도 아시겠지만 대한제국 이후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뀌기 시작한 그 시점에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의 그 한복 이미지도 조선 말부터 있기 시작한 그 모습이 유래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입었던 옷들은 뭔가 현재 이미지와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우리 민족이 입던 옷이 현재 입고 있는 이 한복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그 연결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한복이라는 말이 옷의 스타일이나 모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민족이 입었던 그 옷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때 입은 옷의 느낌이나 그 모양이 다르다고 해도 그게 한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고려 전까지는 중국의 의상과 매우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마치 중국의 옷을 수입해서 입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고려 때부터 좀 독자적인 옷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삼국시대와 중국의 과거 한나라의 옷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통일신라는 아예 대놓고 이미지가 확 변해서 당나라풍이 유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가볍게 걸쳐서 입는 저 겉옷, 저 느낌만 봐도 당나라풍 제대로 보여주죠.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이전의 복장은 삼국시대라든지 통일신라, 이때는 중국 쪽이랑 완전 똑같고, 다음이 이제 고려인데 이 고려가 갑자기 당나라풍을 버리고 마치 현대 한복의 원시적인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새로운 옷을 만들기로 생각한 걸까요? 아무튼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이 고려 때부터 이어진 한복의 독자 노선은 이렇게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측 논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 이 고려, 그 명나라 때 유행을 했다고 하는 그 고려 시대를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 역사는 항상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나라풍을 즐겨 입던 이 신라시대에서 갑자기 고려의 그 독자적인 옷이 갑자기 발명이 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마치 1900년대 초반에 서울에 100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분명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찾아보니까 이 고려 초기에서는 신라와 유사하더니 중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송나라의 복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원나라 복식으로 변하게 되죠. 역시 역사는 단면적으로 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져 간다는 제 생각대로 신라시대의 그 당나라 유행에서 갑자기 한복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있었어요. 중국어로 써져 있으니까 네가 구라치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찾은 거 보여드릴게요. 고려는 10세기 초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전적으로 신라의 관복을 따랐다.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풍이 유행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11세기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거란족 포론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거란족이 옷 만드는 솜씨가 좋아서 그때부터 점점 송나라의 양식을 담게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고려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고려는 자기의 옷을 만들기보다는 선진국이나 다름없었던 중국의 의상을 즐겨 입는 국가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의 옷을 입고 그러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한복 입고 다닙니까? 청바지, 정장 이런 거 다 서양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입지 않고 다른 나라의 옷을 입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냥 입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선진국이나 다름없었던 그 중국의 옷을 입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려라는 국가가 한복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서 명나라의 고려양이라는 유행을 만들었다는 가정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고려에서 당나라풍 의상이 송나라를 거쳐 원나라풍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기 한복의 원형이 탄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령이라는 말 분명히 중국 역사에서도 언급되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중국에게 영향을 받아낸 결과물인 건지, 아니면 정말 영향이 없이 우리 민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의상이 한복과는 다른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국은 원피스 스타일이 많고 한복은 그에 반해 투피스 스타일이다.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A자에 1, 그리고 통이 크고 좁고
이런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중국에게 영향을 받았을지도 안 받았을지도 모르는 이 한복이라는 모습,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짧은 기간 지배했던 그 원나라의 지배 세력인 몽고 민족에 대해서 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요. 만주족이 뭐 변발이 존재하듯이 몽고 민족도 그들만의 환경과 뭐 기후, 생활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 중국의 주류 의상과 다른 그들만의 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옷이 우리나라 한복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자, 일단 몽고 민족의 의상을 찾아보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 화려합니다. 굉장히 뭐 장식이 많고요, 무늬도 많고, 그리고 원색을 사용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는 그런 느낌의 모양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뭐 대대로 소박하고 편한 옷을 입었다는 이 한복의 가치관과는 달리 이 혼례 의상은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뭐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굉장히 무늬가 많고 색깔이 화려한 게 몽고 민족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느낌이 드는 걸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족두리, 원래 몽고에서 여인들이 외출할 때 쓰는 일종의 모자. 자, 그리고 원삼, 고려시대 때부터 대례복으로 궁중 여인들과 신부의 웃옷으로 사용되어 왔다. 자, 여기서 원삼이라는 옷이 굉장히 치마가 넓고 웨딩드레스처럼 말이죠. 이 옷은 그러니까 고려 시절, 그러니까 원나라에게 지배를 당하던 시절, 특히 원나라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그 왕족이 있는 궁중에서 여인들이 주로 입었던 것이 서민들에게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이 원삼이라는 옷이 한복이랑 정말 닮았는데, 분명히 신라시대 때는 이렇지 않았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서 탄생한 옷이라는 것은 이 족두리 같은 몽고의 전통 모자들도 무차별적으로 들여오는 우리가 과연 어떤 힘으로 의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오히려 수입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았을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그 시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옷을 만들어낸 게 더 합리적일까? 아니면 몽고 민족의 의상을 뭐 영향을 받거나 수입하거나 해서 입는 게 더 합리적일까? 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내 친구의 원나라 시절의 의상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이 굉장히 낯이 많이 익습니다. 실제 남자의 옷은 이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여자의 옷은 이 저고리와 비슷한 이 한복. 바로 누군가 그랬죠. 한국은 투피스를 입고 중국은 원피스를 입는다고 했는데, 쌤이 원나라 시절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투피스를 입고 있네요. 중국을 잘 못 읽어서 이게 속치마라고 번역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를 바이두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입는다고 하는 그 A자 그리고 투피스 개념을 이미 중국도 갖고 있네요. 자, 이런 치마들이 우리나라에 영향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상식적으로 선진국이었던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받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입장에서 오랑캐였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그 역사 속 자존심을 볼 때 솔직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바이두에서 보면 이게 위진 남북조부터 있었던 의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민족이 중국에서 뭐 영향을 받아서 입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고려양은 어떻게 된 거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원나라 시절에 고려양이 서민들에게 침투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선지국이 뭐 오랑캐나 다름없는 왜 고려의 옷을 가져왔냐? 근데 사실 당시에는 고려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시점은 말이죠, 당시 기준으로 고려 민족은 중국의 하나의 민족이었고요. 이제 오랑캐가 아니에요. 그냥 중국의 어떤 한 민족의 옷이에요. 그런 민족의 옷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같은 국가 내의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명나라 때 이 고려의 옷이 갑자기 뭐 원피스로 입던 사람들이 투피스처럼 유행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의 옷인데 못 입고는 못 참는다, 그런 진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기들 민족이 일부였던 사람들입니다.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같은 국가에 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양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려가 외세의 침입이나 스스로의 의지 등으로 뭐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이런 옷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볼 때 우리 한복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 제 생각이지만 이 한복은 우리나라 한글 같은 독자적인 발명 같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글은 뭐 한자의 모양과 패턴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약간은 차용이 됐지만 그건 그냥 익숙함을 이용한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한자와 전혀 다른 개념의 우리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현재 사실상 한글과 한자의 유사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한글에서 느껴지는 독자성이 한복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이라 하기에는 과거의 원시적인 한복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마치 짜장면이 우리만의 음식이 되었고 중국의 원형과는 매우 달라졌지만 중국에서 왔던 것임을 부정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만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켰다고 해도 중국에 영향을 받았던 사실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부터 쭉 중국 영향을 받아왔고요. 옷도 그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고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현대에 입고 있는 옷 전부 서양에서 만들어낸 옷을 입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려시대까지 우리도 뭐 중국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쭉 한족의 영향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한족이 아닌 민족이 중국의 황제에 오르니, 특히나 직접적인 지배가 있었던 원나라를 통해서 그때의 새로운 복장과 문화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가 갑자기 확 달라진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 원나라 시대의 복장, 이 궁중에서 입었다니 한복의 초기 모습으로 여겨진 이 전통 혼례복도 그게 뭐 한복의 원형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혹시라도 고려에서 만들어낸 옷이 원나라 시대 때 중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오히려 끼쳐 우리가 수출한 거 아니냐, 이건 뭐 너무 국뽕 한바 같으니까 차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걸 한자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압박쳐 중국에서 만든 문자를 쓰고 있네, 짜증나네,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자를 빼고 대화하면 우리는 문명을 잃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이것도 한자어거든요. 다 한자이고 이 한자는 중국에서 왔고,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중국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뭐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전부 한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한국어입니다. 한자는 뭐 중국이 원소유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국가 내에서 쓰는 이 한자어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문명을 표현하는데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가 그 문자를 쓰도록 뭐 개의치 않았죠. 그런 이 중국 물건이자 동시에 우리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자를 뭐 물건 실릴 수레라고 생각해보세요. 수레를 만드는 장인이 이거 열심히 생산하다가 이걸 길거리에 뒀는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 방치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버려진 줄 알고 우리가 주워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잘 쓰고 있으니까 수레 장인이 갑자기 자기의 수레를 쓰는 우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내 수레를 잘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빼앗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근데 그 수레는 내 거라는 거 기억만 해두시라고요. 잘 쓰시고요. 그리고 그 장인은 갈 길 가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뭐 남의 문화를 빼앗느니 뭐니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거 가져간 것보다 우리가 중국 문화 가져간 게 더 많거든요. 문화라는 게 상호 영향을 끼칩니다. 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편이지만 가끔 뭐 고려항이라는 걸로 역으로 우리가 뭐 원나라에게 영향받은 문화를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더 많이 발전시키면 명나라 초기에서 이렇게 고려양으로 유행하기도 하듯이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부분 영향을 90% 이상 받았다고 해도 10% 정도는 우리가 역으로 영향을 주기도 해요. 지금 한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호 발전하는 문화에 대해서 그다지 뭐 자존심을 상하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뭐 어그로수 상당히 높은 것 같으니까 욕을 마음껏. 저는 한복이 뭐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다든지 별로 개의치 않고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시작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선시대 대대로 이어져온 이 한복만큼은 중국에 영향받지는 않고 우리가 우리식대로 또 개발하고 개량해서 만들어놓은 우리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짜장면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중국에서, 그러나 모든 발전 과정은 우리가. 한복이든 한복이든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애착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들의 물건입니다.